선생님, 시간이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원래 청소년 과학탐구대 토론 분야의 전체적인 개요 설명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여하실 때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마지막에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추후 연구사님과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회 이제 개요 전체적인 개요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평가 관점 그리고 자주 하는 질문 순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회 개요는 제가 나가는 요 공문을 토대로 공문을 다 보셨겠지만 요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요와 내용과 설명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처음 이제 계획으로 나간 2025 대구광역시 청소년 과학탐구대 계획 안내에서 거기에 과학 토론 분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문에 보면 융합과학과 토론이 같이 혼재되어 있고 또 고등도 또 초중하고 고등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분들을 같이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연히 토론 주제는 네, 당일날 공개가 됩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날 네, 12시 반부터 17시까지 대가 이루어지고 토론 주제는 당일날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달라지는 점 중에 하나가 노트북을 개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두 명이 참가하면 개별로 인당 한 대씩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선과 달라지는 부분들은, 이제, 예선에는 학생들이 서면으로 했다면, 이제 본선에는 학생들이 개요서를 작성하고, 직접 주장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주장 타지기. 요 순서대로 5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주의할 점은 혹시나 이런 팀이 잘 없긴 하지만 예선에 참가한 학생이 그 본선 당일에는 일이 있어서 참가를 못한다. 개인적인 사유가 생겼다 하면 그 학생 한 명만 바꿀 수 있냐가 안 됩니다. 두 명 다 꼭 참여를 해야 돼서 꼭 두 친구 다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한 명이라도 참석을 못하게 되면 네,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선대 입상자는, 금상 입상자는 전국 네,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참가 팀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금상 입상자가 참석을 포기할 경우에 차순위가 전국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상은 융합과학 토론은 금상, 은상, 동상 입상자에 해서 시상은 뭐 이제 교육감상, 장려상에 대해서는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상장으로 합니다. 여기 시상 내역 팀을 보시면 금상은 각 부별 한 팀, 그리고 은상은 두 팀씩, 동상은 초중은 네 팀, 고등은 세 팀, 장려상은 여섯 팀, 여섯 팀, 네 팀. 이렇게 해서 총 지금 예선 참가하는 팀 13팀, 초중 13팀, 그리고 고등 10팀 모두 다 시상은 하게 되는데요. 본선대회는 예선과 다르게 이제 본선 안에서 1차, 2차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차 참가팀 1차에 참가해서 1차에 떨어지더라도 시상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사용과 프로그램 내용인데요. 음, 컴퓨터를 사용함에 따라서 학생들이 개인의 컴퓨터를 지참해서 오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카톡이 깔려 있거나 이런 SNS 관련 그런 어플이 깔려 있는 부분은 미리 조금 삭제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참여함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인 한글과 그리고 인터넷 검색 요 두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만 쓸 수 있고 나머지 외부랑 연락을 취하거나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은 미리 제거를 하고 그리고 대회에 노트북을 지참해서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개인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노트북 사용이 원칙입니다. 개별 준비해서 1인 한 대고요. 그리고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는 삭제해 오시면 저희가 대회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네.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 대회 측에서 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뭐 준비되어 있는 노트북이 뭐 학생들이 기본으로 원하는 수준의 좋은 노트북이 아닐 수도 있고 해서 모든 책임은 참가자 개인에게 있으니까 미리 자기한테 익숙한 노트북을 지참하는 게 대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미리 사전 연습을 할 때, 브라우저는 저희 크롬 브라우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엣지나 다른 브라우저는 제외하고 크롬 브라우저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검색도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 다음, 구글, 요 세 개의 사이트만 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비로그인 상태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논문 검색도 마찬가지 비로그인 상태로만 볼 수 있는 것만 학생들이 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미리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작년과 달라지는 점은 즉 AI 도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AI 도구 중에 다른 걸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리트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미리 개인 계정을 활용해서 네, 학생들이 연습을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대회 당일에는 이 검색을 했던 채팅을 했던 기록을 모두 다 삭제를 하고 그리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거꾸로 이제 요약해보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이버, 다음, 구글 또는 거기서 검색이 이어지는 논문 검색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리튼과 함께 한글과 네, 한글과 PPT를 이용한 요 것들로만 이제 학생들이 작성을 해야 하고요. 제출할 때도 한글 파일과 그리고 뒤에 PDF 파일 네. 그 학생들이 리튼을 이용해서 검색했던 기록들을 그 PDF로 변형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튼은 사실은 초등학생은 네, 회원가입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교사나 또는 학생의 부모 아이디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그냥 비로그인 상태로 참여를 해도 전혀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시 10분까지 등록과 입시를 완료해 주시면 제일 처음에 모든 학생이 등록이 끝나면 조와 순서를 추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급별로 두 개 조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초중은 한 조에 1조는 6개, 2조는 7개 팀으로 나뉩니다. 고등은 1, 2조 각각 5개 팀으로 나뉘어서 1차 본선 1차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별로 1번부터 높은 순서대로 발표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는 두 번째 이제 추첨이 끝나면 각 조별로 학생들이 이제 대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문제를 받고 학생들이 인터넷 검색과 AI를 활용을 해서 총 A4 3쪽 이내로 컴퓨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혹시나 연습이 잘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연습하신다면 꼭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주시고 나머지 학년군도 마찬가지 네, 여기에 기본적으로 작성 시 해야 되는 글자의 크기, 양식이 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처음에 글자 크기, 간격, 그다음에 쪽의 좌우 간격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먼저 세팅을 하고 그리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림, 표 삽입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것들도 한번 학생들과 작업을 하는 연습이 사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처는 개요서 제일 마지막 장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개요서에는 지정된 시간 안에 파일로 저장해서 USB를 제공할 예정이라서 USB에 학생들이 저장하는 것까지 그리고 파일명도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한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초등은 USB에 저장하는 거를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지도교사 선생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롬프트 기록서 라고 해서 학생들이 아까 리튼으로 이제 검색을 해 나갔던 그 자료들을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네, 한글 파일에 넣고 PDF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 그, 쪽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쭉 해왔던 자기가 검색을 이렇게 해갔다라는 것들을, 네,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래서 그걸로 PDF로 다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총 파일 두 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USB 하나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연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 다 개요서가 다 작성이 되면 토론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실에서는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아까 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1번부터 6번 또는 7번까지 각 팀별로 2분 이내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까 작성한 개요서를 가지고 2분 안에 어떻게 발표를 할 거냐, 그리고 각 팀의 두 명이 어떻게 나누어서 발표를 할 거냐를 생각을 해서 어, 나누어서 2분 안에 발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 시간도 제한된 시간을 넘어가게 되거나 하면 뒤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감점이 될 수 있어서 이것도 2분 이내로 어떻게 요약해서 발표하느냐가 네, 연습하는데 주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 팀이 발표가 끝나고 나면 준비 시간 10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혹시나 자기한테 올 질문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또 다른 팀에 어떤 질문을 할 거냐를 준비하는 시간이 10분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분이 지나고 나면 전체 서로 질의응답 시간이 네, 있습니다. 각 조별로 1번부터 끝번호 순으로 질의를 받습니다. 질의 우선권은 응답자의 다음 번호 참가자 수. 즉, 각 조별로 1번 팀이 발표를, 질의응답을 받을 시간에, 즉 2번 참가자가 먼저 질의 우선권이 있겠죠. 여러 팀이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쭉 돌아서 질의를 하게 되고, 팀별 전체 3회 질문이 가능합니다. 즉, 우리 팀에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총 여러 팀이 같이 동시에 만약에 7팀이 같이 한다면 그 7팀 중에 총 3번 해당 팀이 질문을 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질문은 30초 이내에 요약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응답하는 팀은 그 질문을 빠르게 1분 이내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이 30초 이내에 질문하는 것과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1분 이내로 요약해서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이 사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서로 질의응답 시간이 모두 다 지나가고 나면 다시 5분의 준비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해서 다시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다시 거꾸로 역순입니다. 6번 또는 7번부터 다시 역순으로 팀별로 네, 2분 이내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쟁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에서 주장했던 것과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았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요약을 해서 최종 주장을 다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팀별 이것도 2분이고요.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핵심은 학생들이 누구한테 질의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1차 대회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어, 각 조에서 세 팀씩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세 팀은 다시 2차 대회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팀은 바로 여기서 귀가를 하도록 안내될 예정입니다. 평가 관점을 한번 보시면 네, 결국에는 네, 어, 과학계요서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렇게 프롬프트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확인은 결국엔 심사위원에게 어, 학생들이 위튼에서 검색을 해온 과정을 순서대로 프린트 스크린을 해서 PDF로 만들어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결국에는 최종 심사 항목에서 가장 큰 부분이 요 질의응답 부분입니다. 배점도 100점 중에 가장 큰 60점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하는 그런 규칙을 지켜가며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예리하게 하느냐, 그리고 저희 팀이 받은 질문을 어떻게 네, 어, 과학적인 근거와 타당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질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과학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요소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개요소를 토대로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질문을 할 거며 그리고 그런 다양한 질문이 왔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또 그런 걸 토대로 다시 자기에게 질문의 기회가 왔을 때 또다시 질문을 해 가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가장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대회의 중심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장 다지기와 그리고 역할 분담 및 태도의 평가 부분이 있지만 결국에는 질의응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점 부분인데요. 아까 전에 뭐 앞에 이제 A4 용지 세 쪽으로 개요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세 쪽을 넘어서거나 그리고 시간을 초과해서 이렇게 제출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감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아까 전에 뭐 2분, 그 다음에 질문 30초,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 1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간이 과하게 초과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감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에 시계를 보면서 자기의 주장 발표, 질의응답, 주장 자지기의 내용들을 이렇게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는 어차피 공문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요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요. 네, 기출 문제는 뭐 최근 거를 다 공개할 수 없어서 네, 이런 좀 21년도 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논제를 중심으로 보면 학생이 첫 번째는 분석을 해서 즉 층간소음의 문제입니다.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토론이라고 해서 꼭 찬성과 반대가 있는 그런 문제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그 주장에 대해서 다르게 주장하거나 다른 개선 방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우리 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이런 쪽의 문제가 요즘에 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는 어떠한 논제에 대해서 찬성, 어떤 논제에 대해서 반대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문제인데요. 중학교 문제는 인류 파괴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미래 사회 겪을 수 있지만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사고와 재난을 상상해서 시나리오로 만들고 그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두 가지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과학적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런 과학적 근거와 그리고 예방법 대처 방안을 하게 되면 다른 팀에서는 이런 과학 사고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대응법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도 이렇게 층간소음에 관련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기출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따로 공개를 할 수 없어서 요즘에 최근에 이슈되는 그런 사회 문제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거를 해결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인터넷으로 찾거나 하는 부분을 미리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자주 하는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토론에서 2개조로 구성되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등록할 때 학생이 조를 추첨하게 됩니다. 조 안에 그리고 그 조 팀 안에서도 순서까지 추첨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한이 되어 있다고 아까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 다음 구글 세 개 사이트와 논문 검색 사이트인데 여기서는 로그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뭐 로그인을 하거나 하게 되면 뭐 사전 검색 결과가 미리 뜨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다 삭제를 하고 참여해 주셔야 하고 리튼만 AI는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허가되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아까 SNS나 뭐 카톡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리고 리트는 개인 계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미리 검색되어 있거나 채팅했던 것들은 다 삭제를 하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는 아니면 로그인이 힘들면 비로그인을 한 상태로 참여를 해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노트북은 아까 팀당 한 대가 아니라 개인이 각각 한 대 한 대를 원칙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개인 또는 학교에서 제공한 노트북을 사용이 원칙이고요. 다시 부득이한 경우 여기서 준비한 창용에서 준비한 노트북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합니다. 노트북에는 아까 전에 준비는 결국에는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사전에 삭제 그리고 검색했던 데이터를 삭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용 예정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 즉 한글, PPT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PDF로 변환하는 것 방법 등을 미리 점검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하고 연락은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중간에 이런 메신저나 SNS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게 확인이 되면 네, 실격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 이런 것들을 지참하게 되면 네, 당연히 대회 중에는 사용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당일날 대회가 시작할 때 수거를 하고 대회가 종료되고 다시 학생들이 하원할 때 배부될 겁니다. 토론 개요서는 예선에는 이렇게 네, 예선과 다르게 이제 손글씨가 아니라 모두 컴퓨터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네, 본선대에는 컴퓨터로 A4 3쪽 이내, 아까 앞에 지정된 파일 양식과 글자 크기로 제출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모든 별로 USB가 하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토론기에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기록서는 다시 PDF로 변환해서 저장해야 됩니다. 각자 검색한 자료를 두 명이서 그러면 공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USB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제공되는 USB를 이용해서 서로 조사한 자료나 그리고 작성한 자료를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아까 앞에 프롬프트 기록서는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활용해 가고 질문해 간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네, 서식 3에 학생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PDF로 제출합니다. 여기서 분량 제한이 없으니까 충분히 그냥 학생들이 빠르게 자기가 프롬프트 또는 검색을 할 때 이제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프린트 스크린에서 쭉 붙여 넣은 다음에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가 시간은 1차 토론이 종료할 게 됐을 때 2차 못 올라가는 친구들은 여기 한 3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귀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조별로 또는 고등팀 같은 경우에 팀 숫자가 조금 적거나 해서 하면 조금 빨리 확원을 하거나 조금 늦게 귀가하는 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아까 전에 질의응답은 총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추가 질문을 불가하고 30초 이내에 한 번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을 받은 팀은 응답을 1분 이내로 네, 진행을 해야 합니다. 주장 요약문은 이번에 본선대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즉 개요서를 작성을 하고 학생들이 그 개요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하거나 어떻게 요약해서 발표를 할지를 어, 메모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상관없지만 따로 메모하거나 따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 요약문은 따로 작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 작성한 개요서 사본에 또는 네, 이렇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발표하고 그걸 토대로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문제에 따라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작성하라고 하는데 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토대로 문제에서 학생들이 팀에서 생각하는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를 찾아서 그대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다양한 부분에 그런 인터넷에 자료는 있겠지만 그거를 토대로 이제 각 팀만의 독창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에는 요약해보면 대시 주의할 점, 잘할 수 있는 포인트는 개요서를 작성할 때 학생들이 구조적으로 좀 잘 작성을 해놔야 다른 팀에서 질의를 왔을 때 우리가 찾아놓은 걸 토대로 대답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잘 작성을 해서 학생들이 2분 안에 어느 정도를 발표할 수 있느냐를 미리 연습이 된다면 학생들이 개요서를 토대로 2분간 딱 자신의 생각을 다 발표를 해야 되는데 2분간 발표하지 못하는 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분 안에 네, 구조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개요서를 발표하는 방법과 그리고 질의할 때 어떤 부분을 질의할 것이냐.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에 맞춰서 어,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질문한 거를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표를 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토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연습 문제는 뭐 최근의 과학 이슈, 뉴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참고 자료를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예전에는 참고 자료를 제시해서 그걸 읽고 학생들이 해결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자료는 학생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어, 학생들이 조금 일찍 와야 해서 뭐 배고프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통 가져와서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거나 할 수 있고요. 뭐 사탕류나 간단한 것들은 대회 전과 후에 중간중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 확인은 심사위원 책상에 태블릿 PC를 두고 계속 타이머를 돌릴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거나 응답하거나 할 때 모두 다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보면서 연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토론 진출 여부는 이제 이렇게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1차 토론은 이렇게 3시 24분까지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토론자는 귀가를 하고 2차 토론자는 끝까지 진행을 하고 17시 인근에 네, 어, 귀가할 예정입니다. 네. 주차는 대회 당일날 창의융합교육원 내에는 차량 진입 및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인근 공영 주차장에 또는 어, 학생들을 내려주고 다른 곳에 좀 주차를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나 질문한 부분이 있으시면 음성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지산초 선생님에 대해서 어쨌든 학생이 아까 말했듯이 추가 질문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한 번에 질문을 하고 그리고 대답하는 팀은 한 번에 그 질의에 대한 대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가 질문은 네. 선생님, 추가 질문은 1분 30초 안에서 만약에 학생이 한 개의 질문을 했는데, 어, 답변하는 그 팀이 질의 논지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 답변을 끊고 추가 질문은 가능합니다. 관련된. 그래서 시간 한 1분 30초 내에 그 팀과의 질의응답이 모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학생 그 추가적인 질문이 학생들이 A라는 질문을 하고 다시 내용을 바꿔서 B라는 질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A라는 질문에 답변이 맞지 않을 때 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네, 그거는 가능한데 두 가지 내용을 두 가지를 A 질문하고 B라는 질문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 발표하는 학생한테 인쇄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팀들한테는 전체는 다 안 주고 자기 것만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음, 질의응답 시간에 노트북은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개요서 작성이 끝나면 학생들은 이제 노트북을 더 이상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뭐 사용하지 않으면 프롬프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앞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평가 항목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PPT는 학생이 별도 PPT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는 건 한글로 작성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전 안에 만약에 표나 이런 거를 학생들이 만들어서 넣거나 한다면 넣을 수는 있지만 뭐 따로 옆에 친구들하고 자료 공유할 때 PPT를 쓰거나 하는 것들은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최종 제출하는 건 한글 파일입니다. 네. 네, USB에 당연히 USB 각각 개별 팀 USB에 양식을 넣어서 학생들한테 네, 나누어 줍니다. 네, 잠시만 더 네. 네네, 양식이 두 개니까 당연히 파일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프롬프트는 PDF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아, 네. 당연히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각 팀에 두 개의 파일만 나오는 겁니다. 네. 두 명이서 각자 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파일로 합쳐서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두 명이 리튼을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두 명이었으면 두 개를 다 한 개 파일로 넣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형식상 질문만 쭉쭉쭉 순서대로 캡처를 하셔서 네, 파일로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장 발표를 하거나 할 때는 노트북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사본 작성은 저희가 이제 파일을 받아서 그걸 인쇄를 해서 학생들한테 예, 개요서를 나누어 줍니다. 선생님, 사본이라는 게 학생이 작성한 개요서 인쇄물입니다. 그러니까 출력본입니다. 대회 중에 학생들이 아무리 그 컴퓨터 사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저희나 심사위원은 절대로 네,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그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타이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요서를 쓸 때, 개요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90분의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머는 아마 저희가 공동으로 시계를 띄우거나 아마 또는 학생들이 각자 그때는 노트북을 쓰고 있으니까 따로 네, 시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B는 저희가 제공하는 USB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다른 파일이 들어있진 않고 두 개만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다른 파일을 작성했다면 두 개만 지우고 두 개만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원칙은 두 개만 제출하는 게 맞고요. 혹시나 학생이 대회 중에 뭐 PPT에 자료를 모았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을 삭제하지 못해도 크게 저희는 이제 평가 요소가 개요소랑 프롬프트 기록수만 볼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개요서랑 아까 프롬프트는 기본 양식을 당연히 드리고요. 프롬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부분이 중심으로 캡처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USB에 들어있는 토론 개요서가
계획서는 3쪽이고요. 프롬프트는 5쪽으로 만들어 놨어요, 지금. 그래서 뭐 5쪽이 넘어가면 추가하면 되고, 뭐 5쪽이 안 되면 뭐 2쪽까지만 작성하면 되고요. 네, 출력물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네,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의 개요서를 받는 겁니다. 다른 팀의 개요서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팀의 개요서를 출력해서 나눠줍니다. 네, PPT는 활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글로 작성하면 됩니다. PPT는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 객관적인 자료를 자기 개요서에 넣고 싶거나 할 때 그런 것들 자료 모아서 그 화면을 캡처해서 PPT에 넣어두고 뭐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는 건 한글 파일만 받을 예정입니다. 개별 빈 메모지라기보다 저희가 나눠준 개요서, 다시 사본 개요서를 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검색 사이트에 대한 질문을 프롬프트로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AI에 한 질문 글만 제출하면 됩니다. 저희가 평가의 목적이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자신의 목적에 맞춰서 활용하는지이기 때문에 일반 검색의 내용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 더 이상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서 네, 잠시만요. 개요서 그 개요서랑 당연히 그 아까 처음에 개요서랑 아까 전에 한 양식들은 네, 거기에 그 요강에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공문에 들어가시면 개체 요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 네, 네, 누군가 작성한 거를 좀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네, 샘플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학생들이 그냥 평상시에 그냥 글 쓰듯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조금 요약해서. 네, 자신이 발표하기 용이하게 그리고 저희가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특별한 그런 게 있진 않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저희가 무언가 발표하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하는 느낌으로 그냥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 환경에서 이제 자료 검색이 가능하지만 혹시나 그럴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 참고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 개요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될 경우에 네, 일단 복도 정수기는 네, 쉬는 시간에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뒷 양면 인쇄가 아닌 단면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면 와이파이로 인터넷으로 연결해야 돼서 학생들이 오면 와이파이 연결까지는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지 싶습니다. 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잘 못하면 네, 전기선은 당연히 밑에 준비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밑에 전기선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어, 네. 아까 전에 어쨌든 학생들이 여기 대회에 참여함에 유의해야 될 점과 아까 앞에 설명드린 연습을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만 지도를 해 주셔서 학생들이 좀 와서 여기 대회 장소에서 좀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혹시나 긴급하게 생기는 것들은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서 녹화도 마치고 네, 질의응답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